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오기빈입니다. 이번 주의 시장 상황과 지금 수급이 어디로 지금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저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등 이후에 그다음에 이번 주 월화수는 좀 쉬어가는가 싶더니 또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전고점을 넘어서고 가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저번 주에 5%대 급등 이후에 이번 주에도 지금 강보합이지만 또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상황은 지금 저번 주부터 매우 양호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요. 코스닥은 저번 주에 조금 그렇게 강세를 못 보였는데 이번 주에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1.8%나 급등을 했죠.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4주 연속으로 음봉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먼저 돌아섰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번 주부터 이제 바닥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상황을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계속해서 신고가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또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나스닥은 또 0.9%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자, 주봉을 보시면 아직은 나스닥이 역사상 신고가는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2021년 하반기 때죠. 여기를 못 넘어섰지만 조만간 곧 넘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S&P 500 보겠습니다. S&P 500은 또 0.8% 상승하면서 신고가.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월 25일 날 이때 신고가 이후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 메타라든가 엔비디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절반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서 70%가량의 기업들이 지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거는 역사적인 평균이 63%를 넘어서다. 그만큼 지금 4분기 실적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MC가 또다시 최근에 또 금리 공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잠잠해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 글로벌 투자은행 10곳이 내다본 이 미국 금리 인하 시기를 보시면 이 대다수의 기관이 올해 2분기 때부터 금리가 인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동결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하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웰스파고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지금 0.25%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bp, 그러니까 지금 0.25%를 지금 4번 정도 계속해서 인하를 하면 100bp가 되는데 4번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총 4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지금 3번에서 한 4번 정도는 올해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인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가 되겠죠.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호재고 부동산 시장도 호재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도 보면 지금 매매는 거래는 안 되는데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당연히 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이 이 금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들 차트 흐름을 보시면 먼저 저 PBR주 저번 주에 급등했는데 올해도 좀 좋은, 이번 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일봉인데요. 지금 무슨 테마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 퍼센트 올랐냐면 현대차가 저번 주에 21%가 올랐고요. 이번 주에도 10% 올랐습니다. 벌써 2주 만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은 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아입니다. 기아는 저번 주에 급등하고 이번 주는 좀 쉬었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저번 주에 26% 급등하고 이번 주는 또 5% 정도 좀 조정을 좀 쉬어갔는데 기아는 역사적인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역사적인 이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신고가를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현대차 기아가 아니라 기아 현대차 기아가 더 형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 이런 저 PBR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 KB금융입니다. 저번 주에 급등하고 또 이번 주에도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번 주에 23% 오르고 이번 주에도 2% 올랐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어쩌냐? 지금 역사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보시면 신한지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역사상 신고가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지금 신한지주도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번 주에서 이 저 PBR 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올해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조정의 흐름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3.84%를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다. 근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도 지금 수급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PSP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자, 그동안 좀 조정을 하다가 오늘은 또 11% 급등하면서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고 가온칩스 이거는 그 시스템 반도체 이런 디자인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쪽이죠. 이쪽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이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뭐 설계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 쪽들이 좀 좋고 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월 말일 정도에 바닥을 잡고 지금 강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민반도체가 오늘 상한가가 쳤습니다. 한민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주가가 작년 8월 달에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좀 눌림목이 좀 나왔거든요. 옆으로 지금 헤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꺾일 거라 봤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게 뭐가 나왔냐면 2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대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규모의 또 자사주 소각 결정이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살아있죠.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AI 관련주입니다. AI.
지금 2000년대 인터넷 혁명, 2008년도에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리고 작년, 올해부터는 이제는 3차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AI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쪽은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엔캠이란 종목이 이제 전에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미친 듯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거래가 터지면서.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11월 달에 5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벌써 4배나 급등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엔캠은 지금 신고가 되면서 가고 있죠. 물론 엔캠의 이 전액이라는 이런 그 IRA 관련해서 호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너무 급등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보유자의 영역이지 여기서 이제 추격해서 따라가서 매매한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이나 종목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지만 따라갈 때가 아니다. 그냥 없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충분하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돌아선다면 그때는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볼 때다. 그리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좀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지켜볼 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모습을 보시면 작년 10월 말일날 바닥을 잡고 한번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첫 번째 바닥,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바닥, 땅바닥의 모습을 나오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적자입니다. 적자. 하지만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실적은 흑자죠. 자, 작년 4분기까지는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보시면, 전망치를 보시면,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에는 지금 1100억 적자였는데, 작년 토탈에서 기준으로 보면 흑자는 맞아요. 근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고 반등했다가 또 빠진 겁니다. 못 올라간 거죠.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보시자고요. 올해 1분기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580억입니다. 매출은 또 1조 1000억에서 1조 6천억으로 늘어나죠. 580억.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매출이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856억.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는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지금 실적이 어때요? 분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200억 넘게 지금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그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앞으로 이제 수주권들도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는 전기차를 또 시장이 20%대 좀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북미의 생산 캐파가 2025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그러면 배터리를 양산하려면 그 전에 미리 양극재를 발주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양극재 쪽이 어마어마한 올해 하반기 빠르면 더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주가도 강력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13% 급등하고요. 오늘 12% 급등했습니다. 이틀 만에 2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세요. 거래량 터졌죠? 자, 이제는 바닥권에서 강력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신호.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이 돌아서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11월 달 바닥, 이번에 최근에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좀 급락을 하다가 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다시 우상향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그동안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된 뉴스, 양극재 관련된 이런 호재들을 보시면요. LG화학이 지금 어제 오후에 발표했죠. GM에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35년까지 장기 계약인데, 자, 거의 10년이죠. 10년에 25조 정도 되니까 1년에 2조 5천억 규모입니다. 매출이 2조 5천억이 늘어납니다. 2조 이상.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10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2조 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증설을 6개월 정도 앞당기라고 합니다. 증설을 왜 앞당기죠? 그만큼 양극재의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설을 앞당기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10만 톤의 설비를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LNF는 코스피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증설하고 수주도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2026년도에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R&D 투자하고 추가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이 코스피 시장이 워낙에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큰 자금들이 많죠. 그래서 자금 조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자, 왜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게 R&D 투자 자금도 해야 되고, 또 증설 자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코스피로 간 거죠. 그리고 지금 LNF는 올해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대구의 이 3공장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객사, 북미하고 유럽 등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업체들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 양극재 원가의 한 70%를 차지하는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생산하기 위해서 LS하고 지금 합작 법인으로 올해 1분기에 착공할 예정이죠. 전구체도 지금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LNF도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현재는 어떻게 됐냐? 에코프로는 지금 액면 분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LNF하고 같이 코스피로 이전할 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5분의 1로 낮추는 거예요. 기존에 5주, 한 주가 있으면 이거를 5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지금 현재 2,600만 주대에서 1억 3천만 대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가격도 보면은 원래는 주가가 거의 50만 원대였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5분의 1로 낮추면 10만 원으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조달입니다. 이 자금 조달을 해야 이거 가지고 R&D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하고 증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 따라서 주 가치가 상승이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재 다 호재입니다. 대규모 수주권 앞으로 계속 나올 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죠. 앞으로 생산 캐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재 쪽에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금 북미 배터리 3사의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캐파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지금 LG 엔솔의 지금 테네시 공장이 지금 연간 50GWh가 지금 올해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도 보겠습니다. 지금 LG 엔솔 미시간 15GWh, 그 다음에 또 GM과의 또 미시간 50GWh, 그 다음에 혼다하고 오하이오주의 지금 2040GWh,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하고의 합작 45GWh,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드하고 합작 테네시에 43GWh, 그 다음에 켄터키에 43GWh, 또 켄터키에 43GWh, 그 다음에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텔란티스하고 조인트 백적 벤처로 지금 연간 33GWh. 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2025년도에 지금 배터리 지금 양산 시점이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이때 배터리를 양산을 하려면 2025년도에 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 발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면 지금 올해 상반기 전후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양극재나 이런 관련된 소재들의 발주가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올해 1분기 때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저 PBR주는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성 흐름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 PBR주가 계속 올라가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네, 올해 이 실적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 전망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급은 좋지만 이게 꾸준히 상승을 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지금 AI의 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반도체.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는 왜냐? 그동안 가격 조정도 심하게 했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 1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차전지 쪽이 지금 가격 메리트가 매우 뛰어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양극재 쪽 호재, 대규모 수주라든가 공격적인 증설,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끌어올릴 만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이 시작해서 이제는 앞으로 가게 상승할 일만 남아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2차전지 양극재 호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